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위원입니다. 스포츠의 100% 적중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100% 수익은 존재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대규모 가족방에서 무료 조합 및 픽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합은 가족방에서 안내 나가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에버턴은 올 시즌 32경기 8승 5무 19패 승점 29점으로 리그 1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직전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2-0 패배를 당하며 리그 최대 패배 기록을 경신하였고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평소에 압박 전술은 벗어 던진 채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채택했는데 아무래도 빌드업 과정에 특화된 중원 선수들이 수비에만 가담하다 보니 확실히 조직력 자체에서 잡음을 일으켰고 천천히 라인을 끌어올리는 공격 전개가 아닌 역습 위주의 전개 방식을 펼친 탓에 유효 슈팅을 단 1개만 기록하며 무참히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첼시 역시 리버풀과 큰 전력차를 나타내고 있진 않지만 이틀 만에 치르는 경기인 만큼 주전들의 체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어 에버턴이 평소의 압박 플레이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압박을 시도하면 필연적으로 뒷공간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주전 센터백 고드프리의 부상으로 인해 대체로 나오고 있는 킨 선수가 스피드가 느린 선수이기 때문에 전진 수비 시 뒷공간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일정 역시 수비 불안을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첼시는 올 시즌 33경기 19승 9무 5패 승점 66점으로 리그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두었는데 점유율을 65%나 기록했고 슈팅 21-6, 유효 슈팅 6-3으로 완전히 압도하는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등 최근 화력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가 수비 지향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을 때의 이야기로 에버턴과 같이 압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상대의 경우 오히려 첼시에게는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가 중원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면 턴오버를 통해 공격권을 획득한 뒤 상대 뒷공간을 노리며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비 불안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주전 선수들의 체력이 큰 폭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 상대가 수비 지향적으로 나올 경우 상대 공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수비 실책이 빈번히 발생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주전들이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갖지 못했기에 이번 경기 역시 턴오버가 발생한다면 기민한 커버를 보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첼시는 최근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주전들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지속적으로 수비 불안을 노출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일선 자원들의 득점력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원 압박 싸움에서 선수들의 퀄리티야 단연 첼시의 승이지만 체력상으로는 에버턴이 우위를 점할 수 있기에 승점 확보가 절실한 에버턴이 오히려 첼시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존재하며 첼시는 현재 선수들의 체력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첼시가 수비 부분에 힘을 쏟으며 안정적인 경기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일 확률도 존재합니다. 무승부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기이기에 에버턴 플러스 1 핸디캡 승 추천드리며 첼시가 다소 힘을 빼고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준점 2.5점 언더 경기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33경기 18승 3무 11패 승점 58점으로 리그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턴전에서 0-1로 패배한 이후 직전 브렌트퍼드와의 경기에서는 0-0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이전 리그 7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쏘아 올렸고 이 중 6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던 쾌조의 흐름과 달리 최근 2경기에서 화력이 완전히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공격의 부진은 윙백들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측면을 맡고 있는 도어티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에메르송 레길론 풀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크로스를 단 한 개도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팀의 강점인 측면 공격을 전혀 진행시킬 수 없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중앙 공격에만 신경을 쓰면 되니 자연스레 케인, 손흥민 선수가 활동할 공간이 줄어들게 되었고 2경기 연속 유효 슈팅을 전혀 기록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수비진들이 단단한 라인을 유지하며 공격진의 부진을 최대한 틀어막고 있긴 하지만 공격 전술의 변화 없이는 또다시 득점 성공에 실패하며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커 보입니다. 레스터시티는 올 시즌 32경기 11승 9무 12패 승점 42점으로 리그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클럽 역사상 첫 유럽 대항전을 치르며 선전을 해나가고 있지만 에버턴과의 1-1 무승부에 이어 직전 에스턴 빌라전에서 0-0 무승부를 거두며 리그 경기에서는 답답한 공수 밸런스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원의 매디슨 선수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빌드업과 공격 전개는 나쁘지 않지만 일선 자원 다카, 이에아나초 선수의 골 결정력 부진으로 인해 최근 3경기 2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항인 점은 루크먼 선수가 최근 5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고 있고 부상으로 인해 긴 시간 동안 빠져있던 바디 선수가 직전 경기에 교체 출전하여 폼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수비진의 집중력 저하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실점한 골들 중 4골이 후반전에 나오고 있는데 후반전으로 치달을수록 수비진들의 체력 및 집중력 저하가 큰 폭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대항전을 치르고 이틀밖에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한 상황으로 이러한 체력 및 집중력 저하 문제가 더욱 대두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토트넘은 측면에서의 문제로 인해 화력이 심각할 정도로 저하되어 있는 상황으로 감독의 전술 변화가 시점에서 선수진의 교체만 이루어지고 있어 언론에서 좋지 못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레스터시티 역시 일선 자원들의 부진으로 인해 득점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실정으로 이번 일정은 이러한 양팀 공격진의 상황으로 인해 기준점 2.5점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수비 부분에서는 확실히 토트넘의 안정감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승리로의 접근은 아무래도 토트넘이 가까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분석이었습니다. 최종 조합은 가족방에서 공유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대규모 가족방에서 안정적인 수익 챙겨가실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